자, 안녕하세요. 또다시 온라인 계약, 우리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또 4일간 온라인 수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추석 때 너무 쉬어가지고, 지금 오늘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7시 7분, 10시, 10월 5일. 선생님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막 지금 이거 인터넷, 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패드에 영상을 못 찍고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추석 때 너무 푹 쉬어가지고 선생님 게을러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 추석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고 우리 수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없네. 자, 그럼 오늘 주거 문화와 윤리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었는데 우리 조금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주제인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다음 주제인 다문화 사회 윤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주거 주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얘기예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래서 이 주거에 대한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와 이런 생활적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포함된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주거라는 것은 단순히 집이라는 이 건물, 공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호받고 교류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보호받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외부로부터의 보호예요. 외부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교류 같은 건 당연히 가족 간의 교류고요. 그 선생님 알람이 자꾸 울리네요. 원래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라. 자, 그 다음에 이 보호받고 교류받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간의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밖에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집에만 오면 내가 다시 안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곳이 주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이 집이 과연 이런 보호를 받고 교류하고 심리적 안정을 이것도 글씨 왜 이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길게요. 자, 주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이 지금 이 주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하면 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알겠죠? 자, 이 주거의 이제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는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 좀 달라요. 개인적 차원은 사실 이 집에 들어가면 좀 쉰다. 이런 안정감. 그리고 휴식. 사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들 해요. 여러 가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일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모든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집에 가면은 내 사람들이 있잖아. 가족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아내. 그런 것에서 오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집에서는 내가 무슨 모습이든 편하게 쉴 수 있잖아. 선생님 집 가면은 거의 자연인처럼 있어요. 이런 곳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휴식을 제공하기도 해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또 어제 이제 교회 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이 결혼이 이 주거의 의미와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막 힘들고 지쳐도 결혼하고 들어가 집을 갖게 되고 그 집에 결혼하고 들어갔을 때 나와 내 하루를 위로받을 수 있고 내 하루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내가 있는 그런 공간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선생님한테는 이 주거, 결혼이 거의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차원에서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해줘요. 무슨 말이냐? 가족들하고 거의 여러분들 20년 이상을 같이 살게 돼요. 20년 이상을. 그러면서 그 뭐 먹고 자고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유대감을 갖게 해주고, 아,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죠. 선생님이 그걸 가장 많이 느낀 게 이번 추석이에요. 선생님 이번 추석 때 인천집에서 거의 푹 쉬다 왔는데, 선생님이 자취를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자취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언젠가 내가 돌아갈 우리 부모님의 집이 있다는 거야. 내가 막 지치고 힘들고 막 다 실패하고 포기했을 때, 그래도 내가 나를 반기면서 내가 편안하게 있을 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그거는 이 소속감과 유대감이 나에게 주는 의미인 거죠. 집에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건, 현대사회에서 집은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현대사회에서의 집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죠. 집을 통해서 돈을 벌려 하고, 집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현대인은 집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해요. 이따 하이데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 사이드카 별로 좋지도 않네. 자, 이따 집에 대한 사상가 두 명을 배울 건데, 그중 하나가 하이데거가 현대에는 이 집에 대한 본래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 공간을, 이런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휴식하고 유대감을 쌓고 안정감을 얻는 이런 공간이 현대사회에 오면서는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치?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자취하고 그저 그냥 찍고 터나는 이런 집의 모습들이 생겨나면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고향을 잃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고향 상실. 집에 대한 본래적 의미, 휴식과 안정과 이런 의미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오면서.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사회에 오면서 집이 현재는 어떠한 의미일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거의 윤리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주거를 바라보는 문제가 있어요.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정신적 평화 안정을,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집을 돈으로 보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획일화, 규격화된 주거 형태로 인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달동네 기억해요? 본 사람들이 있을까? 요즘 도시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어요. 구도시와 신도시. 그 선생님이 살던 공간, 인천은 보면은 아직까지 구도시적 도시예요. 이런 동산에 이런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고, 집들이 다 낮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성을 지닌 집들이 자기네들마다 이 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 도시가 계획화되면서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획일화된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 달동네에서는 그 지역만의 특색을 알 수 있어요. 골목 문화. 그치? 그리고 또 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밤 냄새, 도시 냄새, 동네 냄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다 그냥 아파트예요. 여기만 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시티, 1차, 2차, 3차, 양운해안에 다 똑같은 모습들의 집들이 있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역사와 전통을 담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제 점점 더 어른들이 그 결혼한 자식들의 집을 찾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야. 알겠죠?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친구네 집들을 구분할 때 대문 색깔로 구분을 했었어요. 선생님 그렇다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내 친구네 집은 노란색 대문집,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초록색 대문집, 이 친구는 지붕이 좀 특이했던 집, 이렇게 각각의 각 집들마다의 특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알았어, 대강 1차 302호,
우리 집하고 그렇게 똑같이 생긴 건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 다를 건 없는데. 요즘은 이런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주거 형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거의 불안전성과 불평등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이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단칸방에서 고독사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집이 몇 채가 있어서 그 집에서 그냥 거의 뭐 불안감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주거의 불안정성, 불평등,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선생님 그때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개인이 집을 700채인가를 갖고 있더라고. 맞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집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뭐 10채, 뭐 20채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면서 겨우겨우 긍긍전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불균등한 문제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 중심의 주거 문화, 국토의 비효율성. 모든 집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우리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집들이 안 보여.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여러분 추석 때 고향 내려가면서, 친정대 내려가면서 봤을 거예요. 솔직히 여기 화성 쪽만 와도 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빽빽하게 아파트들로 꽉꽉꽉 채워져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통체증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환경 문제들이,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주거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거의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주거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공간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사상가를 볼 텐데, 먼저 하이데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읽어볼게요. 거주함, 즉 평화롭게 됨이란, 거주한다라는 것은 평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것을 그것의 본질 안에서 소중히 보살피는 평화 안에, 즉 자유로운 영역 안에 울타리 쳐진 채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이러한 보살핌이다.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자예요. 실존주의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왜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의 여부,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인데, 이 집이라는 것은 거주함으로써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의미. 근데 현대사에 오면서 이 거주함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모습이 더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1인 가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소속감을, 유대감을 얻지 못하면서 나의 의미를 불안정하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살이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 선생님도 잘못 말했어요. 내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위협을 막아주고 안정감을 주면서 나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 자, 그 다음에 볼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인간과 집의 관계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자기 집 같고 마음 편안하면 믿을 만한 친숙함이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며 그 집에서 자기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혼란을 일으키는 외부사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이런 질서를 지켜내야 할 책임감을 갖고 있다. 볼로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집이라는 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 집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루어 나가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집 하면 그냥 결혼할 때 필요한 거, 넓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 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집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목표들이 무엇일까? 이 공간을 정말 내 거와 같은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거윤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거의 의미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활하고 먹고 자는 이런 모든 활동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내 자아를 찾고 그리고 내 공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아까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리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 주거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 저번에 한번 숙제로 했었죠. 집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집에 살 것인가 그때 고민했고 오늘 수업을 통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어떠한 집에 살고 있는가를 한 짧게 두세 줄 정도 오늘 카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수업 인증할게요. 자, 그럼 영상 보고 우리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할 당시에 청년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주거 생활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쉐어하우스 우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의 가장 큰 목표는 대규모 방식의 공동체 주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집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빌리면 전세 난민이 되고요. 집을 사면 하우스 푸어가 된다고 하거든요. 집 문제는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개인이 오롯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방식의 협동조합형 공동체 주택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공급하는 이런 류의 주거 모델이 아마도 집을 빌리는 문제, 사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누구랑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함은 이런 주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소유에 대한 생각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영상에서 주제는 함께함이에요. 이 주거라는 의미는 함께함을 좀 더 초점에 맞췄었던 건데,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볼로브도 얘기했었고 하이데거도 얘기했었고,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서는 주거함이라는 것은 편안함,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보호하면서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공간이고, 볼로브는 여기서 나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랑해야 된다. 방금 영상에서는 주거는 함께합니다. 이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집과 주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썼던 것에 더 추가해도 되고 썼던 거 그대로 내도 되는데,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이런 집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 주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적어보시고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